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현재 시간 새벽 시간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하락 압력을 받고 재차 상승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죠? 3,250원 라인대를 돌파했다가도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야 이 바닥을 뚫고 있는 시점에서 3,000원, 3,250원 그리고 이 3,250원을 어떻게 뚫고 안착하느냐가 상승 추세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반등이니까 무조건 매수 진행하셔라. 이렇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 이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 3,250원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날짜에 상승폭을 갖고 왔던 계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상승했고 코인 시장도 상승력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새벽 시간에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트럼프는 대중 관세 부분에 대해서 145%였던 걸 50%의 인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자,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놈의 이 관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관세 지긋지긋하시지만 관세가 올라가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고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업도 힘들어지고 기관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모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코인 시장 또한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져옵니다. 근데 트럼프가 시장이 너무나 급락하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달러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트럼프도 정책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유연성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 날짜의 상승력을 가져왔다라는 거. 어제 니플만 올라간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상승했고 이더리움도 상승했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상승력을 가져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 관세라는 부분들은 전체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요인이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니플 코인을 갖고 있는데 니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관세,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나 크게 하락했고 그렇다면 이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여전히 그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XRP 코인의 모멘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있습니까? XRP 코인의 모멘텀은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이미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 부분이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가 더욱더 강해져야지만이 자신들의 미국 국가도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 브릭스 연합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자신들의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찾았고 그 부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거. 이것 또한 리플의 상승 모멘텀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SEC 위원장이 이번에 정식으로 취임했던 부분 자체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뭐가 따라올까요? ETF가 따라오고 그리고 IPO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XRP 갖고 있는 상승의 대표적인 모멘텀입니다. 이 모멘텀을 알고 있는데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니까 나는 떨어지니까 매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죠. 왜? 이 모멘텀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냥 매도한다? 어때요? 2,5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도했던 분들은 다시 반등해서 현재 시점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또
후회가 남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 새벽 시간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거든요. XRP 코인 자체를 들고 있는데 나는 손실 구간이다. 나는 수익 구간이다. 근데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린 어떻게 대응 전략,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는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모든 부분들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신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컴퓨터로 보시든 핸드폰으로 보시든 모두 다 무료입니다.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XRP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XRP 코인 이게 새벽 시간에 나왔던 뉴스인데 네트워크 활동이 67%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자, 현물 거래가 주도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말 그대로 XRP 코인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었던 것은 XRP가 유일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인즉슨 떨어질 때 매수 시점을 찾는 누군가가 있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누군가가 누굴까? 자,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코인 개인 투자를 넘어서 이제는 기관을 공략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XRP 활용이 극대화된 전략은 미국의 기관들을 통해서 수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 코인은 이렇게나 전략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개인들을 넘어서 기관들을 공략했다라는 건 당연히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XRP 호재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기관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과정이다. 소액 투자자는 누굽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자, 이 기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래라는 세력이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고래 이러한 세력들은 왜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가려고 할까? 당연하겠지만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이들의 물량은 우리가 매집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재가 있어도 안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호재가 잘못된 호재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거꾸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 최근에도 이런 속보 내용이 하나 나왔었죠.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 3월 20일 그리고 3월 6일 날짜 나왔던 속보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3월 20일에는 니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하나 이 3월 6일에는 고래들은 지난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니플을 매수했다. 자, 3월 6일 그리고 3월 20일 두 달이라고 했으니까 1월 달, 2월 달 계속 매집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4월 24일 새벽 시간입니다. 많이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고래가 비중을 추가했고 고래가 많이 매수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더 떨어졌어. 그러면 고래가 그냥 매도하고 버려버렸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래들의 추가 매수했던 단가는 지금 현재 단가보다 높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버틸 수 있는 건 고래에 해당되는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낮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매입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매도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단가는 굉장한 저점 부근에 있다. 매집할 수 있는 확실한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단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월 20일에도 3월 6일에도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단가 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가에도 추가적인 비중을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그러면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XRP 코인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4월 23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리플은 60%의 급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 비트코인의 강세, 고래들의 매집, SEC의 새 수장 효과가 겹쳐졌다. 말 그대로 겹겹 호재입니다. 왜? 비트코인의 강세라는 것은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 움직임을 더욱더 크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매집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확실한 바닥 구간이다. 근데 여기서 매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승했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고래들은 이 저점에 매수하는 시점을 가져가고 있다. 또한 SEC 세수장 효과는 무엇을 갖고 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ETF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IPO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부분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곧바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60%의 급등 가능성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해당되는 상승력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당연히 XRP 코인의 안정적인 시장 기대 심리가 크게 적용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더 오른다는 건 기준 라인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바로 실사용적에 주목해야 된다. 제가 XRP 영상 많이 찍어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XRP, 리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점, 플랫폼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은 같은 1세대 코인이지만 성향이 틀립니다. 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금융시장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오죽하면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또한 RWA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물 연계 자산 시장 또한 XRP가 주도적인 관점을 가져가고 있죠. 이제는 가상자산에서 실물 연계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이 부분을 리플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플이 만들었다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달러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간다라는 거. 디파이 아베로가 확장되면서 하루 만에 1,900만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 유동성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손쉽게 이게 돈입니다. 이 돈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거와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달러와 연동된다. 달러가 올라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내려가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달러와 큰 힘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설계 자체가 미국의 기관들을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이고 국제 송금에서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충분하다는 거. 이러한 관점들이 있다기 때문에 리플 XRP 코인의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죠. 리플은 이 RLUSD,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70%를 이더리움에 배치하면서 확실한 소각 효과까지도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XRP 코인의 희소성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XRP 코인이 지금 단가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 XRP 코인은 확실한 1등 자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의 뒷배경은 바로 미국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XRP 코인의 지금 단가가 현저히 낮은 단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이 XRP 코인을
한번 월봉을 보게 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죠. 차트 분석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였거든요. 근데 이 SEC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장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11월 달 여기 상승력, 12월 달 상승력, 1월 달 상승력을 쭉쭉쭉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라고 하죠?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SEC 위원장은 잘라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고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그대로 갖고 왔고 1월 달까지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다가 2월 달, 3월 달, 현재 4월 달에는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죠. 자, 내려올 때 보시면 어때요? 상승했을 때 거래대금,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시장에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그 기대 심리가 아직 다 발휘되지 않았다. 최근에 조정되었다는 것도 관세 때문에 조정된 거지 리플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우린 지금 XRP 코인에 이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재차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그 단계점에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한 제가 다 먼저 자료 넣어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새벽 시간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투자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지금 XRP 코인의 ETF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자, 이것도 보시면 왜 XRP인가? 자, 월가 ETF 운영사들은 XRP를 계속적으로 ETF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SEC가 리플과 법정 공방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운영사들은 XRP ETF를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SEC한테 승인 신청서를 내밀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미국 국제 무역, 국제 송금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또 하나 RWA라는 실물 연계 자산, 이거는 부동산, 미국의 국채, 채권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주식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토큰화되는 과정에서 XRP 코인은 가상자산과 실물 연계자산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당연히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펀드, ETF라는 것은 펀드죠.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상승 가치가 높으니까 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ETF라는 게 펀드라는 것은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XRP 현금을 ETF는 머지않았다. 월가 전문가들은 확신적인 발언을 하면서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5월 달에 처음으로 승인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자, XRP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2025년도 9건에 모두 가시화가 되면서 5월 첫 승인을 예고하고 있는데 ETF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ETF 펀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이렇게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많고 ETF도 곧 나온다고 하면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고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다. 어떠한 노림수인지 보게 되면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최저가를 만든 다음에 매집하는 조건을 가져가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그냥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드는 게 매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꾸 저점 라인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매도를 하죠. 근데 이 고래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점의 매수 시점을 가져간다. 한마디로 개인들의 자금을,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과정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긋지긋한 횡보 시점을 지나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3월달 내내 이 박스권 라인에 형성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3,000원대 위로 올려놨고 3,250원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다음 상승력인 3,500원, 3,750원, 4,000원 순서적으로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 코인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긴 터널을 이제야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온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리플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투자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